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0년도부터 해서 앞으로의 집을 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땅을 사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되게 많은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이게 기운 빠져 있을 수는 없고요. 또 이 상황에서 항상 위기에 기회를 맞이하려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분들도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은 집을 사게 되면 평생 가난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시대에 대해서 얼마큼 공부하고 계시고 얼마큼 알고 계시고 얼마큼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먼 얘기로만 듣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른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아주 크게 3차에서 4차 산업 기술로 바뀌면서 의식주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치의 변화가 대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은 2020년도 지금 4차 산업에 진입한 이때에 3차 산업에 심지어는 산업사회의 중심의 관점으로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미비하기나마 저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큰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가치가 없는 것은 집을 사면 가난해진 이유는 집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다시피 저성장 시대고 저경기에 저일자리 저소득의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소유 시대가 아니라 공유 시대예요. 소유하지 않으면 소유가 수요를 자극하잖아요. 수요가 수요로 인한 가치, 가격이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요. 근데 돈들이 없다 보니까 소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선진국들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은 아주 쉽습니다. 선진국들의 선진국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와 같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을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일본보다 뭐든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아주 애석하게도 좀 그런 환경인데도요. 일본도 벌써 1+1이 진행이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할 정도로 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집이 계속 만들어져.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돈을 찍어내거나 계속 끊임없는 건축을 하는 또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 국가에서 SU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국가의 정책을 잘 읽으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무리 집을 많이 만들고 더 좋아진 걸 만든다 해도 많이 만들고 생산해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은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사는 건 이제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하는 그런 임대 아파트 같은.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임대가 아니라 미국 같은 식의 아주 퀄리티 높은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초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것들도 아주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파트의 그 경비를 아파트의 조건을 다 사용하면서 그 렌트비로 쓰기 때문에 임대비로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쓰기 때문에요. 그 원룸이나 빌라 같은 곳을 쓰면서 불편했던 그런 것들을 다 초소형 아파트들이 다 이게 뭐라고요?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런 하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도 땅 사서 원룸 지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구나 그때 경제 구조나 이런 원리들을 조금 그 시대에 맞는 부동산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좀 지난 것들을 아직도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또 다시 땅 사서 원룸 지어서 땅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아주 리스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은 생산하기 때문에 가치가 손실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생산을 해도 살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는 하락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진국처럼 앞으로 집도 임대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되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그 타이밍이다. 그 이미 부채가 된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이런 집이 부채라는 얘기도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건 공부하셔야 한다는 걸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집은요, 자산이 아니에요. 사는 순간 부채가 되고 감가상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투자 상품 중에서 감가상각하고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들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서 특히나 수익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내 수익률을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상품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게 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집은 자산 가치가 손실되기 때문에 부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산다라는 거. 지금 신혼부부들도 저는 집을 사라고 안 해요. 지금 우리 고객님들도 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가야 하는, 작은 데로 가야지 막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저는 아파트 절대 살라고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갖고 있으면 계속 나에게 자산이 돼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깎아먹는다는 거야. 자산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을 때 집으로 갖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부채가 되지 자산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자, 반대로 그 똑같은 돈으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면 대출 끼고 한 20년, 30년을 계약해서 사잖아요. 그럼 그걸 갚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똑같은 돈으로 땅을 미리 사게 되면 땅은 10년 안에 3년, 5년, 10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보다는 훨씬 집가 상승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지역을 사냐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지역일까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지역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이제는 더 올 수 없는 기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제 영상 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를, 그것도 경제 수도를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특별법까지 통과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밖에 없게 해놨고, 국가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최고, 최초, 세계 최초, 이거 최로 길고 최고 높고, 모든 것이 새만금에 붙는 모든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투자 지역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근데 그 지역이 도대체 몇 가지의 호재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지만,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 가장 가치 있는 땅에 땅값이 계속 유지되고 인구가 밀집사는 건 수도지 다른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를 가치 있는 지역은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강남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 강남에 땅 사려고 했던 기회 놓쳤던 분들 지금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대내만 하지 마시고요. 근거 자료를 갖고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이트 통해서 보는 거, 공정률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정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사실적인 그 근거 자료로 보셔야지, 자꾸 나의 촉과 나의 느낌,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비 예를 들어서 지불해서 매달 내가 60만원씩 50만원씩
월세를 그 대출비를 갚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기간 안에 땅을 샀어요. 똑같은 시기에 땅을 50만 원, 60만 원 하면 한 2억 되겠네요. 뭐 1억 정도 대출이 한 30만 원에서 뭐 이쪽 저쪽 되니까 원금 이자 이렇게 같이 갚을 때 그러면 30만 원인데 30에서 60 정도 이 선에서 똑같이 집을 사고 한 사람 땅을 20년 동안 이 사람은 집을 월세를 갚아서 죄송합니다. 대출비를 갚아서 그냥 아파트 2억에서 3억 되는 평균 지방들 그 아파트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20년, 30년을 모아서요. 근데 그 가치가 그거라도 보존되면 지금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내가 팔려고 할 때 현금화 시키려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똑같이 이자를 붙는 걸 미리 대출을 받아서 나도 땅을 샀어요. 땅을 사게 되면 땅은요 최소 우리 전국적으로 50년 동안 3,030배가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땅을 사냐에 따라서 몇천 배, 몇만 배까지도 오른 땅들이 있어요. 물론 만배, 천배 오른 땅들은 다 도시 지역에 개발이 되는 땅들이 그랬던 거죠. 도시 외곽지에 개발이 되지 않는 땅들은 아주 미미하게 현저하게 낮은 폭을 보인다라는 게 뉴스 자료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에 20년 동안 집을 하게 해서 2억 3억을 됐다라고 아파트 하나를 그냥 이제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면 땅은요 매월 2억 3억을 빌려서 매월 50만원 60만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 대출을 갖고 있는데 땅이 어떤 땅을 사냐의 특징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도시 지역의 개발이 촉진할 수 있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현재 도로도 있지만 이 도로가 계획도로가 확장되고 그 도로가 핵심 요충도로이고 신도시권의 중심권에 있는 아주 생명도로의 요충도로의 핵심도로에 붙어있는 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땅을 선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도로 나는 시점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배 정도는 올라요. 그리고 도로 나서 건물들이 착공하고 완공되면서 또 3배. 그래서 토지는 3승의 법칙이 있어요. 적어도 10년이 되면 3승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땅을 사냐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땅, 개발되는 땅을 샀을 때에는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허가되어 있는 땅을 샀을 때에는 똑같은 기간 10년만 부어도 39, 27, 27배가 오른다는 그 삼승의 법칙에 토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전에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근데 그 20년이 되면 몇 배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똑같이 저는 50만원, 60만원 매달 낸 거예요. 근데 집으로 냈을 때와 땅으로 냈을 때 나에게 자산 가치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벌기도 어렵고 이젠 벌 수 있는 시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연배분들이 있으신 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바짝 내가 이게 계속 될 줄 알았지. 그때 요것만 벌 줄 몰라요. 보통 3년 버는 게 바짝 버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다른 데에 헛짓을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땅의 핵심 지역의 땅에 묻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용지를 샀을 때는 자 집을 샀을 때만 집만 얻어지는 거야. 집만 사기 위해서 집 하나 얻어지고 2억 3억짜리 하나 얻으려고 평생 그걸 20년 30년을 원금이자를 내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야. 조금도 들지도 못하고 재테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집만 남았다라고 하면 땅을 가지신 분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기간에 땅을 사서 땅에 먼저 투자했던 분들은 그 땅으로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도 해결이 되고 월세, 임대 수입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금은 아주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버는 지출을 하는 반면에 수익이 되는 지출을 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 지출이 되는 지출을 하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 말이 어렵다고 하면 부자들은 이렇게 실제 내가 돈이 되는 땅을 산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집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냥 이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집에 정말 알아요 그 마음도.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 임대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때문에 막 집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무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자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재테크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근데 땅을 샀을 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에다 건물 짓는 순간 집 해결되죠. 보통 일반주거는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고 맨 위에 내가 살면 되고 아래는 가게 내주고 편의점 같은 거 뭐 이런 거 내주면 되는 거고 2층은 뭐 집을 하든 사무실 내주든 어떤 기타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한 소비가 불안정하고 저일자리에 저성장 시대에 뭐 하나가 뭐 하나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때에 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재앙까지 있을 때 이런 난국들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거 할 때 인생을 대비할 수 있고 안전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란 게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을 되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이렇게 키워가면서 결론은 처음에는 20평짜리 건물 하나 20평 30평 땅으로 건물 하나 작게 하나 가지셔갖고 그걸로 키워가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 돈은 없는데 아이고 이거 갖다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20평 30평 50평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거의 금액이 좀 많으신 분은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지만 제 최소의 꿈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의 20평 30평짜리 건물 하나 가지게 되시면 여러분 집 해결되죠. 임대 수입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는 아주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만금의 경제 신수도가 생기는 곳에 진짜 핵심 신수도권의 신도시에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의 중심권에 도시 시내권의 도시 중심과 번화가가 되는 시내권이 되는 그 위치에 내가 그 땅을 갖고 있을 땐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땅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고 왜 땅에 가치 있냐 그냥 집은 계속 만들 수 있는 생산해내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 땅이라는 건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유일무이하게 독보적인 가치가 손실이 되지가 않아요. 손실이 그게 아주 강점입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이 아니라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 신도시 개발 지역에 앞으로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에 땅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 외곽지나 농지는 이제는 돈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더 알잖아요. 옛날엔 농사 짓는 땅을 갖고 있어 돈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농사도 기계로 짓지 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건물로 농사를 지어요. 스마트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설프게 농지 같은 걸 외곽지 땅 사고 나도 이게 돈이 되겠지. 그거는 전혀 시대를 인식하지 못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 중에서 도시의 중심권이 되는 핵심 지역 외에는 다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인구, 그 지역이 소멸될 지역을 사실 건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 수도에 살 건지, 지금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집이나 아파트는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도시 안에 있는 게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팔려고 할 때, 스마트 도시가 2021년도부터 7월 분양하고요.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스마트 도시가 분양이 되면, 이제는요, 도시의 구형 아파트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합니다. 안 살려고. 그러게 되면, 나의 가치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다가 또 초소형 아파트로 해서 아주 스마트 도시 안에 너무 좋은 조건의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은 자산 가치가 안 되고 이제 부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 2020년도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야 내가 이 조금 있는 돈으로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부자는요 절대 한 방은 안 됩니다.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자는 차근차근 돼가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눈사람에게 눈사람을 굴려서 키워가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걸 계속 키워가셔야 한다라는 거. 욕심이 한방 생각이 여러분이 내 안에 한 방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항상 사기당하고 낚이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인 싼 땅 원하시는 분이 싼 땅 때문에 기획부동산에 걸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인 돈을 주고 합리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보장되어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땅을 사셔야지 싼 땅 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싼 땅에 정말 그 도시 외곽지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자제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귀가 얇다 막 이런 분들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욕심이 과하신 거예요. 욕심이 항상 욕심이 화근이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대가를 치르고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류로 증거가 돼 있는 것을 하려고 하셔야지 뭐 싼 땅으로 한 번에 막 이렇게 넓게 사가고 뭐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 땅이라는 거 사람도 싹이 뭐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처럼요. 부자도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처럼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행동과 말과 언행이 틀려요. 그것처럼 돈이 되는 땅은 위치가 달라요. 입지가 달라요. 명당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입지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땅 가격, 땅 모양, 땅 평수, 땅 방향 뭐 이런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에 연연을 하시고 도로도 무조건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핵심 요충도로인지 순환도로인지 이 도시와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면서 모든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요충 핵심 도로인지 이런 거 접근성이 좋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보고 그냥 그냥 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어디서 들은 거죠. 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정말 드려요. 지금같이 이렇게 바로 코앞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자꾸 길게 보시면 안 돼요. 투자를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짧게 봤을 때 돈이 되는 건 길게 봐도 돈이 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짧게도 돈이 안 되지만 길게 가서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포인트 앞으로 갈수록 막 불특정 다수의 많은 지역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요충지 핵심지 중심으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저는요 소액으로 이게 다이신 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에서 새만금은 지금 여러분 물건이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물건 분석을 해서 요충지 핵심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의 물건들은 없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물건들, 문제들이 있는 물건들이 조금 도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알아봐서 중개사를 통해서 몇 개나 받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 몇 개에서 선택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부안에 있는 새만금에 들어온 물건들을 전체를 항상 뭐 회사 물건이든 개인 물건이든 내가 입지 분석에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작업을 해서 나온 물건이든 모든 물건을 최대한 가장 많이 알고 거기에서 최우선으로 최고의 물건을 추천해서 그 물건을 사는 거하고 여러분이 몇 개 수집해서 그 아는 선에서 거기에서 최고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기간의 수익을 가장 안전해야 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입지 투자,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가치 투자를 하면 똑같은 기간에 1억을 벌 것을 3억, 5억, 10억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입지 투자, 가치 투자예요. 왜냐면 용적률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장에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할 때 지금 현재 현장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저에게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어차피 오셔도 똑같은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실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을 갖고 참고하셔서 반영하셔서 또 나름 입지랑 설명해 놓은 지도를 보고 해놓은 거 있으니까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에게 전화를 하셔야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진짜 나는 땅은 땅이고 길은 길이고 도로는 길이고 그 외에는 아무리 무슨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근데 땅이 배신하지 않고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땅을 사서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분, 땅은 도깨비도 못 뺏어간다라는 걸 아시는 분, 그 분만 그래서 꼭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안전한 게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하고도 2020년도에 45조라는 토지 보상을 국가에서 예산을 푼다고 하니까 토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서 끝까지 다 어떻게 살 타임, 팔 타임부터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 쭉 이렇게 정보하고 제가 이제 또 그 시기에 적절하게 공부해야 할 내용들도 정보를 계속 드리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까지 하고 공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렇게 입지 투자도 가치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한번 말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분은 오지 마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물건에 이제 우량 매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매물 중심으로 설명을 또 조금 추가 더 드리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별다른 거 오면은 뭐 다른 거 얘기해주고 안 오면 다른 거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경험도 있고 나는 내가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수액이 다다. 그래서 정말 절대 실수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하고 싶다. 안전하고 확실한 걸 하고 싶다. 그런 분들만 이제 저에게 연락하시고 상담자 잡으시고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10대나 20대들, 30대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지금은 땅을 살 때라는 걸 꼭 유념하세요. 땅도 경제 수도에 투자를 하셔야지 새로운 경제 신수도가 생기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것도 부안이라는 거 부안은 신도시 지역이 되는 곳에 핵심 도시 지역이라고 토지 이용계획에 찍혀 있는 곳에 건물 짓는 땅으로 허가되어 있는 땅을 선점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